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소개할 논문부터 보겠습니다. 고민환 교수의 From Reviews to Recommendations 2026년 Sustainability 저널에 발표된 연구예요. 템플스테이 후기 데이터로 방문객의 숨은 취향을 찾아내는 분석법을 다룹니다. 템플스테이에 왜 오셨냐고 단순히 설문지로 묻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미처 상상 못한 취향이 숨어 있다면요? 보통 연구자들은 설문지에 자아 발견, 자연 친화 같은 항목을 미리 세팅해 놓죠. 결국 참여자들은 준비된 항목 중에서만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연구자가 미처 생각 못한 새로운 가치나 선호는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정해진 프레임을 벗어나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자는 접근을 택했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남긴 후기, 그것도 74,015건이나 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모아서요. 그런데 템플스테이 공식 사이트의 후기는 전부 이미지 파일로만 올라와 있어요. 단순한 웹 크롤링으로는 텍스트를 뽑아낼 수 없었죠. 여기서 첫 번째 기술적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글 비전 API 기반 OCR, 즉 이미지에서 글자를 추출하는 기술을 썼어요. 74,015건 전체에 적용했고 임의로 뽑아 검증한 결과 글자 인식률이 무려 96.8%나 나왔어요. 즉 데이터의 신뢰도가 꽤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모은 후기는 웹 노이즈가 가득하고 개인정보나 쓸모없는 기호들도 많아요.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와 불교학 교수까지 동원해 불필요한 부분은 다 걷어내고 의미 있는 단어만 남기도록 전처리 과정을 거쳤죠. 특히 불교 용어는 일반 사전으로는 잘 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선, 108배, 바루공양 등 템플스테이 특유의 어휘를 따로 모으고 동의어나 줄임말도 한데 묶어 정제했어요. 이런 전용 사전 덕분에 분석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졌죠. 다음은 수집한 7만여 건의 후기에서 대표 표본일만 건을 추출하는 단계예요. 연도별로 비율을 맞춰 뽑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경향을 잘 반영합니다. 통계 검증도 거쳐서 표본이 원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숫자로 바꿔주는 TF-IDF 단계예요. 쉽게 말하면 수많은 후기에서 어떤 단어가 이 후기를 특별하게 만드는가를 점수로 환산하는 거죠. 흔하게 쓰이는 단어는 낮은 점수, 특정 후기에서만 자주 쓰인 단어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1만 건의 후기마다 2,0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차원 좌표가 생겼어요. 이제는 컴퓨터가 각각의 후기를 비교하고 수치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일이 사람이 라벨을 붙이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지도 학습, 즉 명확한 정답 없이도 규칙 기반 라벨링을 도입했어요. 예를 들어 쉼, 치유, 평화가 들어가고 부정어가 앞에 없으면 쉼으로 분류하는 식이죠. 이 규칙들은 단순히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라 부정어와 맥락까지 함께 따져서 오분율을 최대한 줄입니다. 덕분에 전문가가 직접 꼼꼼히 검증해 본 결과 자동 라벨링과 수작업 결과가 무려 87.4% 일치했어요. 꽤 신뢰할 만하죠. 이제 라벨이 붙은 데이터를 가지고 본격적인 분류 모델을 돌려봅니다. 여기서 쓴 게 바로 랜덤 포레스트예요.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써서 복잡한 패턴을 알아내죠.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기계가 잘 못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SMOT라는 기법으로 소스 클래스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늘려서 균형을 맞췄어요. 예를 들어 바루공양, 템플 가이드처럼 드문 경험도 충분히 학습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5배 교차 검증으로 과적합 위험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모델의 성능은 어땠을까요? 쉼은 F1 점수가 0.8375로 가장 높았고 스님과의 차담, 연등 염주 만들기도 0.8을 넘겼어요. 반면 템플 가이드나 바루공양 같은 특수 경험은 0.53, 0.59로 상대적으로 낮았죠. 이런 결과는 흔하게 언급되는 체험은 예측이 더 쉽고 드문 체험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0.77, 0.81 수준의 교차 검증 평균이 나와서 과적합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죠. 또 이제 각 사용자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수치화된 프로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천 명의 데이터를 그냥 나열하기만 하면 실제로 무슨 패턴이 숨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죠.
여기서 K-means 군집 분석을 사용해서 비슷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을 묶었습니다. 이때 군집의 품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 예를 들어 실루엣 점수나 칼린스키, 하라바즈 지수 등으로 최적의 군집수를 찾았고요. 최종적으로 6,279명 사용자 데이터를 7개의 군집으로 나눴어요. 실루엣 점수가 0.1654, 칼린스키 하라바즈가 1270.8로 모두 우수 기준을 넘겼죠. 즉, 데이터 안에 자연스럽게 7개의 뚜렷한 무리가 드러난 겁니다. 그럼 이 7개 군집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 경험오심 추구형, 관계연동 문화형, 저관여 탐색형, 다차원 웰니스형, 실천 집중형, 관찰형, 내적 성찰형 등등 각기 다른 특징이 있어요. 특히 저관여 탐색형과 내적 성찰형이 각각 29.1%, 26.1%로 가장 많았어요. 반면 실천 집중형은 1.8%밖에 안 됐죠. 즉, 대부분의 참여자는 한쪽 특성에 치우치기보단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군집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겹치고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모든 집단에서 쉼이 기본 가치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그 위에 차담, 108배, 연등 만들기 같은 세부 선호가 얹히는 구조죠. 쉽게 말해 템플스테이 시장은 잘라진 조각들이 아니라 쉼을 중심으로 여러 취향이 촘촘히 얽힌 네트워크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존 설문조사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떠오른 창발적 구조입니다. 이런 군집별 특성을 활용해 각 사용자에게 맞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바로 협업 필터링이라는 기법인데 비슷한 선호를 가진 이웃 사용자들을 찾아 그들이 만족한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특이한 건 후기 내역이 전혀 없는 신규 사용자도 단 두세 개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바로 가까운 군집에 배정되어 덕분에 추천 사각지대인 콜드 스타트 문제까지 효과적으로 해결했죠. 실제로 이 시스템은 6,279명 전원에게 총 18,837건의 맞춤 추천을 제공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커버됐고 추천을 받은 후 평균 선호 점수도 0.3859에서 0.4, 145 7.3% 상승했어요. 특히 가장 상위에 추천된 프로그램일수록 사용자의 만족도가 더 크게 올랐어요. 즉, 시스템이 진짜로 숨겨진 취향을 파악해 제안했다는 증거죠.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설문지로 자아 발견, 자연 친화란 항목만 던져놓고 선택하게 하는 건 결국 연구자의 상상력 안에만 머무는 거예요. 진짜 데이터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다양한 선호 구조가 숨어 있었죠. 특히 쉼이라는 공통 토대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취향이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모습은 설문지로는 상상도 못할 창발적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대규모 실제 데이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가치죠. 다만 이런 데이터 기반 접근법도 한계는 있어요. 예를 들어 후기를 남기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참여자일 확률이 높고요. 연령, 성별 같은 인구 통계 정보는 데이터에 없어서 맥락 이해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드문 체험은 데이터가 적어서 모델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맥락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템플스테이처럼 경험이 중요한 분야에서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취향과 연결 구조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 자아 발견이든 쉼이든 그건 출발점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창발적 구조를 알아내려면 무엇보다 데이터의 품질과 라벨링 규칙이 중요해요. 전문가가 만든 도메인 사전과 정교한 약지도 규칙이 분석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실제로 라벨링 규칙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예시를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템플스테이 7만 원의 후기를 바탕으로 설문지에 갇히지 않은 진짜 취향 발견의 과정을 살펴봤어요. 데이터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과 연구 방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더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깊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